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매일 밤 하시는 거죠. 바로 수면. 이 수면이 우리 몸속 아주 작은 세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좀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히 잠자는 시간이 입안의 미생물, 그러니까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미국 국립보건원 NIH랑 미국 은퇴자협회 ARP가 함께 진행한 꽤 큰 규모의 연구인데요. 아, 대규모 연구군요. 네, 1,000명이 넘는 비교적 건강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했어요. 이분들 잠자는 시간하고 입안에 사는 그 박테리아 종류나 수가 진짜 관련이 있는지 이걸 파헤쳐 본 거죠. 흥미롭네요. 특히 뭐 다른 생활 습관 같은 거 그런 변수들을 다 고려하고 나서도 정말로 이 연관성이 남아 있느냐 이게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잠 못 자면 입안이 좀 텁텁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정말 그 미생물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지 본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됐나요? 그룹을 나눴다고 하셨는데. 네, 그 참가자들이 평소 얼마나 자는지 직접 보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눴어요. 하루에 6시간보다 적게 자는 분들, 이걸 단기 수면 그룹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딱 좋다고 권장되는 시간이죠. 7시간에서 8시간. 이분들은 권장 수면 그룹. 아, 권장 그룹. 그리고 9시간 이상 좀 길게 주무시는 분들은 장기 수면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입안을 헹군 물, 그 구간 세척 샘플을 받아서 그 안에 어떤 박테리아가 얼마나 있는지 분석한 거죠. 분석은 어떻게, 요즘 많이 쓰는 방법인가요? 네, 그 16S RNA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이라고 뭐랄까 일종의 입안 세균 바코드 스캔 같은 걸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결과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특히 잠을 좀 적게 자는 분들, 단기 수면 그룹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났나요? 여기서 정말 주목할 만한 점은요, 결과의 일관성이에요. 그러니까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그룹하고 비교했을 때요, 6시간 이하로 자는 그 단기 수면 그룹에서 입안 박테리아의 종류가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아, 종류 자체가요? 네, 전문적으로는 이제 다양성이 낮다고 표현하는데요. 여러 다양성 지표에서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어요. 뭐 예를 들면 ASV 수치 차이 같은 경우 P값이 0.009였으니까요. 아, 그 정도면 꽤 유의미한 차이네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게 그냥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울 정도로 확실히 박테리아 종류가 덜 다양했다, 이겁니다. 와, 그럼 입안의 생태계가 뭐랄까, 좀 단조로워진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맞아요. 혹시 박테리아 종류만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특정 종류가 뭐 더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그런 변화도 있었습니까? 정확히 보셨습니다. 다양성 감소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특정 박테리아들의 비율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비율에도요? 네. 예를 들면 짧게 자는 분들 입안에서는요, 흔히 발견되는 특정 박테리아가 아예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더 높았고요. 아예 없기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존재하는 박테리아 중에서는 그 스트랩토코크스나 로티아 같은 종류는 상대적으로 더 풍부하게, 그러니까 더 흔하게 발견됐고요. 네. 반면에 푸소박테리움이나 뭐 아토포비움, 캄필로박터 같은 애들은 더 적게, 드물게 나타났습니다. 아, 단순히 돈줄이랑 줄맞은 줄 아니라 그 안에 균형, 사는 애들의 구성비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군요. 네네, 바로 그겁니다. 전체적인 균형이 달라진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결과가 뭐 담배를 피우는 습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는 동네 환경 같은 다른 요인들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워낙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연구팀도 당연히 그 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성별, 나이, 인종, 체질량 지수, BMI, 교육 수준 이런 기본적인 인구 통계학적 특성뿐만 아니라요. 흡연 여부, 음주량, 평소 신체 활동 수준, 심지어 사는 곳의 인구 밀도나 주택 가격 중간값, 실업률 같은 사회 경제적 요인까지 정말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다 통계적으로 제고하고 분석했어요. 와, 정말 웬만한 건 다 고려했네요. 그런데도요? 네, 그런데도 짧은 수면 시간과 구강 미생물 다양성 감소, 그리고 그 구성 변화 사이의 연관성은 여전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다른 요인들을 다 걸러냈는데도 잠자는 시간 자체가 영향을 미친다니.
이게 진짜 중요한 발견이네요. 그렇죠. 단순한 생활 습관 차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뭔가 생물학적인 연결고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그럼 이 결과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이건 우리가 매일 밤 얼마나 오래 자는지가 생각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 입속, 그 미생물 생태계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직접적으로요. 네. 물론 이 연구 하나만 가지고 잠이 부족해서 입안 세균이 변했다. 이렇게 인과관계를 딱 잘라 말할 수는 아직 없어요. 그렇죠. 원인과 결과를 단정하기는 이르죠. 네. 반대로 입안 세균 상태가 뭐 잠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둘 다 서로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더 연구가 필요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구강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면 건강이나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놀랍네요. 우리가 그냥 매일 밤 자는 동안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몸 안에 그 작은 미생물 세계에서는 이런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잠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연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주기도 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에 이 관계가 정말 확실하고 우리가 입안 미생물 환경을 좀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면요. 네. 혹시 그걸 통해서 수면의 질까지도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성이죠. 아, 입안 환경을 바꿔서 잠을 더 잘 자게 한다. 네. 예를 들어서 뭐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요. 아직은 뭐 상상 단계에 가깝지만 앞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아주 매력적인 연구 분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미래상이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면과 구강 건강, 이 둘의 연결고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